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입니다.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추도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추모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들 모시고 추도식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잠시 뒤 2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약 1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 어제 경남 양산 자택에서 휴가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죠. 처음입니다. 예.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결식 때는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후에 추도식에는 사실상 지난 8년 동안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고요. 예. 이번 연결식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추도식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노무현 대통령과 평생의 정치적 동지이자 같은 법률가로서 평생의 길을 같이 걸어왔고 정치인으로서도 대통령과 비서실장으로서 사실은 참여정부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 여러 가지 그런 깨어있는 시민의 가치를 추구했던 친구이자 또 동반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대통령이 돼서 다시 한번 이 추도식에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봉화마을은 상당히 들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만 명, 3만 명, 연인원이 이렇게 됐다는데요. 오늘 기본적으로는 3만 명 정도, 그리고 연인원으로는 10만 명 정도가 모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도식을 하는 중에 최대 인파가 모였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비서실장으로서 아픔을 함께하고 당시의 연결식을 사실상 관장했던 문재인 당시 이제 과거 비서실장이었죠. 대통령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고인을 기리는 많은 지지자들에게는 참으로 감회가 깊은 날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는 현직 대통령의 첫 참여이자 사실상 돌아온 친구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개인사적인 의미까지 돌아본다면 참 의미 있는 오늘 8주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매년 참석을 해왔지만 이제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는 건 처음인데요. 좀 개인적인 감회도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겠죠. 그러니까 2009년 5월 23일 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서거한 소식을 알리고 기자들 앞에서 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로부터 지금 8년이 지나서 이제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 당선을 사실상 신고하는 그런 자리이면서 앞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완의 꿈,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소위 사람 세상을 이제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그 문재인 대통령도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걸 강조했는데 이런 거를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완전한 정착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양극화 해소를 통한 격차 해소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 이런 것들인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당선을 신고하면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통해서 이런 거를 당신의 꿈을 미완의 꿈을 이뤄가겠다 하는 그런 거를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현정 화면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사람 인파가 정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은 이렇게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되는데 2만 명 혹은 3만 명 이상이 될 거라는 이제 추측도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오늘 아침 인파 추정에서도 방금 3만 명, 2만 명 얘기해 주셨는데요. 김경수 의원 과거에 정말 마지막까지 모셨던 비서관은 연인원은 최대 10만 명까지도 모일 것 같아서 정말 봉화마을에서 그런 손님 맞이에 정말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럴 정도로 큰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경선 때부터 대통령이 되는 순간까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정부 3기를 지금 맡고 있다. 1기 김대중 대통령, 2기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3기 민주주의 진영에서 갖는 3기의 이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과거에 그런 여러 지지자들, 그 민주주의와 정의 또 통일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모아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혀왔고요. 그리고 대선 경선 때 3월 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가졌던 그런 꿈을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여러 가지 방명록에도 썼지만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든든한 대통령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깨어있는 시민, 참여하고
또 이 나라를 시민의 가치, 국민의 힘으로 끌어가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들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전국에서 정말 속속 많은 지지자들이 가족들, 아이들의 손도 잡고 오고 부모님을 모셔 함께 가기도 하고 지금 봉화마을 전체로 전국 곳곳에서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또 많은 시민들이 집결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리움, 추억들을 나누는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 좋은 정치의 한 풍경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그동안에 이 10여일 동안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또는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모습 많이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예.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또 집안에 들어가 있는데 시민들이 나와서 초인종을 누르면 나와서 시민들과 셀카도 찍고 함께하는 그런 소탈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사실은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모습과 사실 오버랩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예. 사실은 두 분의 나이 차이가 7살 차이입니다. 친구라고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46년생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53년생입니다. 예. 나이 차이는 7살이 나지만 그러나 평생 그런 법률과 정치에서 동반자 관계로서 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그리움도 큰 것 같고요. 이런 시민들의 추모 열기를 보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좋은 정부,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 추도식에는 여권 인사도 총 집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당연하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5월 9일 장미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고 그 이어서 바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을 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5월 23일 날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그 민주당의 어쩌면 강조하는 정신이 뭐냐 하면은 바로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예.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사람에다가 소위 광주 민주화 운동 이러한 것들을 어쩌면 민주당의 어떤 이끌어가는 중요한 정신적인 이러한 기반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바로 5구 장미대선 직후에 바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함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려서 바로 이러한 것을 정권 교체를 축하하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는 그러한 것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민주당의 의원이 120명 해당 되는데 예. 그게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예상키로는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의원들이 또 평일이기 때문에 여러 사정들이 있거든요. 절반 이상의 의원들 60명 이상의 의원들이 지금 참석하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도 이제 계속해서 화면으로 현장 그 화면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시각 경남 김해 봉화마을입니다. 약 4분 뒤 2시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정말 인파가 가득 메웠죠. 지금 의자가 이제 빈 의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럴 정도로 사실은 시민들의 추모의 열기 그리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사실 공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정말 지방분권 참여하는 시민 그리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했고요. 여러 가지 지역 장벽이라든가 이념의 장벽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고 했던 많은 노력들. 그러나 또 이것이 계속해서 국가의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데는 또 실패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공과를 생각하면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시민들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함께했던 대통령의 그런 꿈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꿈들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4월 달에 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묘소로 참배하면서 정권 교체 그리고 대선 이후의 국정 운영을 통해서 사람 사는 세상에 한 걸음 다가가도록 하겠다. 다시 말해서 사람 사는 세상, 인간의 냄새가 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예. 유전무죄, 유권무죄,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이 예. 아니라 함께하는 예. 그런 모습들을 아마 생각할 것 같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지금 함께 지금 예, 참석을 자리에 하고 지금 있는 것 참석하고 있는 같습니다. 모습이 있네요. 예. 지금 여권 인사들도 보이고요. 안희정 지사도 보이고 자, 손을 흔들면서 취재진과 함께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경남 김해 봉화마을 보신 것처럼 많은 인파 그리고 또 많은 취재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자 웃으면서 지금 이제 그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면서 참석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제 약 2분 정도가 남았네요. 예. 지금 그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 노란 풍선을 든 사람들 모습도 보이고요. 앞서 이제 보셨다시피 이재명 성남시장도 보였고요. 여권 인사들 또 많은 인파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추도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도식에 내놓을 메시지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좀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오늘 메시지는 지금 현재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좀 이따 이제 나올 건데 우리가 예상컨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 그리고를 계승하면서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웠던 사람 사는 세상 이거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 그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거를 바로 나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통해서 그런 걸 보여주겠다. 이런 거를 이제 다짐하는 자리가 될 텐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러한 가치와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되 그다음에 더 한 단계 오늘 그 내용에는 밝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걸 한 단계 더 이제 또 보완하고 싶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진화시켜서 진짜 성공적인 정부 예. 이런 거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진짜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내거는 사람이 먼저다 하는 이런 세상을 건설하겠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소위 민주주의가 이제 87년 개헌 이후에 예.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순차적으로 절차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형태로 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민주주의가 또 보수 정권을 거쳐서 후퇴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민주주의를 더 진전시키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경제 민주화를 하고 또 양극화를 해소 너무 이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이런 거를 그리고 사람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라든가 이런 거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을 뜻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도 추도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런 꿈들을 담아갈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 사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의 가치에 예. 대해서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현충원을 방문해서 그런 글을 썼었죠.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이 예. 되겠다. 그리고 이제 편히 쉬십시오. 못다 이룬 꿈 제가 다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었는데요. 지금의 이 시대 정신,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의 그런 다양한 적폐들, 국민이 뒷전이고 권력이 우선이고 그리고 국가의 이런 시스템이 비선 실세에서 국정이 농단됐던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국가가 정말 국민이 존중되는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시대의 어려운 부분이 사회 양극화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로 격차가 심해져서 헬조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청년 실업이라든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희망과 함께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다짐을 할 거고요. 예. 더불어서 그동안 보여줬던 소통과 탈권위, 협치의 정신을 꾸준하게 우리 정치에 실현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지방분권, 지방의 가치, 또 시민의 가치, 그리고 남북의 그런 여러 가지 평화와 또 통일을 위한 꿈들도 함께 얘기를 할 거고요. 예. 더불어서 마지막으로는 야당과 함께 관계도 만들면서 좋은 협치와 연대 정치를 펼치겠다. 그러나 이 부분을 길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격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요. 다른 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아주 이 짧고 그러나 굵직하고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께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다짐 그리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그런 정치적 철학과 가치를 계승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각에 이제 현장 모습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데 참석한 인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모습 보고 네. 계십니다. 정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인파가 현장에 모여 있습니다. 자, 노란 풍선을 튼 인파도 모이고 예. 현장 날씨가 매우 더워서인지 모자를 쓴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예. 이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들의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 여야 지도부 대표가 거의 참석을 하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좀 다소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죠. 네, 오늘 현재 정우택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하여튼 밝힌 예.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아마 모습이 지금 비치지 않고 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아마 이런 점에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얼마 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예. 재창 형식으로 부르면은 예. 재창이라는 게 모두가 같이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든 본인은 국민적 합의가 이 재창이라는 게 대통령 지시에서 이루어져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자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시 부르는데
연속으로 2번 참석하면서 그거를 부르지 않을 경우 그런 거에 대한 아마 부담 이런 것들도 작용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당의 지금 원내대표면서 당의 대표 권한대행 아닙니까? 당 대표로서의 참석은 지금까지는 보면은 원내대표라든가 당 대표가 지금까지 그 전에 이름 한나당이다라는 새누리당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 전에 이런 경우는 참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뭐 김무성 대표가 참석했다가 친목객들한테 야유와 욕설을 듣고 물병 투척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7주기 행사 중에 몇 차례만 빼고는 대부분 참석을 해왔는데 오늘은 그래서 현재 정은택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그 대신 당의 사무총장을 대신 참석하는 거로 현재 예정이 돼 있는데 현재 사무총장 얼굴이 이따 비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박혜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이제 국민의례와 묵념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국민의례는 마친 상황이고요. 이제 이 이사장과 정 의장의 추모 인사, 또 가수 한동준의 추모 공연 친구,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추도사 낭독. 이어서 이제 노 전 대통령의 추모 영상이 상영이 되는 이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임을 위한 행진곡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오늘도 이따가 이제 재창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5.18 5월 18일 기념식 후에 이제 닷새만인데 그날의 감동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은 사실은 우리 87년 민주항쟁 때 정말 온 국민이 그 6월의 뜨거운 땡볕 속에서 민주주의를 염원하면서 함께 광주 5.18 민주정신도 기리면서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영원하는 온 국민이 함께 목 놓아 불렀던 노래 아니겠습니까? 아마 80년대 그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그런 감동을 안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사실 정말로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는 애국가가 있고요. 또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노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봉화마을에서도 이 노래가 함께 재창이 되면서 국민들의 가슴 속에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는 민주주의와 또 자유의 가치 이런 부분은 뭐 불변의 이 진리가 될 것이다. 과거에 뭐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국민을 편가르고 이념으로 편가르고 했던 그런 정치는 이제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부르게 될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은 의미가 있고요. 재창은 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 봉화마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기 굉장히 열려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땡볕이 사실 굉장히 햇살이 강합니다. 저길 가게 되면요, 조금만 걸어가면은 뭐 땀이 나고 굉장히 그런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또 기리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감동으로 다가오는데요. 저 자리에서 또 이따가 임을 위한 행진곡 수만 명이 동시에 부르게 될 경우에는요, 그 자리에서는 엄청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이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그런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는 그런 자리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정은택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석해서 한 마음으로 해준다면 앞으로 그런 이념적인 갈등이나 또는 지역적인 갈등 없이 대한민국이 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좀 상당히 아쉽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묵념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이후에는 이해찬 이사장의 추모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좀 특별한 인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요. 두 분의 관계는 사실상 정치적 동지,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었고요. 당시 총리를 맡아서 사실은 국정의 책임 총리라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 사상에서 총리로서 책임 총리에 가까운 역할을 한 분 되게 두 분을 꼽지 않습니까? 김종필 총리가 있고요. 전 총리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국정의 모든 부분을 사실상 함께하면서 국정에서 큰 역할들을 했던 그런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민주 진영에서 얘기됐던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에서 함께 고민을 했었고요. 물론 과거에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사실은 50 청문회 때부터 맹활약을 했던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명패를 던지면서 전두환 당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표했을 때 당시에 이해찬 의원도 함께 소장파로서 국민들에게 아주 뚜렷한
정책적 지리와 당시 50 시대의 그런 부정부패 그리고 권력의 농단에 대해서 질타했던 사실은 동지적 관계였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정치적으로도 이어졌고 지금은 또 노무현 재단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정치 철학과 이념을 전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의 또 오늘 그 말씀도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리라고 봅니다. 예. 그 잠시 뒤에 이제 뭐 대통령 인사 말씀도 있고 그 지나면 이제 유족의 인사말이 이어지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유족의 대표로 이제 인사말을 합니다. 올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오늘은 그 전에는 항상 이제 이 본인에게는 이 5월에 이 오늘 추도식이라는 게 참 착잡하고 예. 마음이 참 어찌 보면은 우울하고 그 대통령의 서거를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자리인데 오늘은 그러한 슬퍼하는 그런 자리와도 되겠지만 정권 교체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는 좀 희망의 이런 자리로서 본인은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은 이제 추도사를 할 때는 대통령의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도 하면서도 또한 이 사회에 대한 이 정치권에 대한 이런 불만 이런 것들도 표출이 됐었는데 오늘은 제가 보기에 어떻든 이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는 데에 대한 굉장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감동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표시하면서 또 여기에 와준 많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예. 그리고 노무현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바로 자신과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갈 것임을 이런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밝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추도식이 끝난 뒤에 상경을 하게 되죠. 서울로 복귀하자마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엄청난 일들이 지금 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첫 발을 뗀 거죠. 예. 누가 10여일 동안 뭐 안보실장이라든가 총리 이런 후보자들을 일단 지명을 했고요. 그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역시 인사가 중요합니다. 청와대 진영이 아직 다 꾸려지지 않았고요. 내각도 아직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역시 인수위 없이 진행되는 그런 60일 동안의 짧은 압축 대선을 끝내고 나서 지금 이제 불과 10여일 동안 이제는 17일 동안 이제 진행이 13일 동안 진행이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빈자리가 있습니다. 일단 큰 틀의 인사는 진행이 정책실장이라든가 외교안보 실장이 됐지만요. 중요하게 일자리 만들겠다. 예. 공공부문에 81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일자리 수석이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 수석도 중요하고요. 또 외교안보 실장 산하의 1차장과 2차장 인사 이런 중요한 인선이 중요하고요. 나머지 이 빈자리들 비서관과 또 내각에 있어서도 역시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인준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일부는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인사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국정부상일 겁니다. 첫 번째는 국정 어젠다의 순위를 정하는 것.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어떤 일들인가? 지금 업무 지시 형태로 첫 번째 미세먼지부터 지금 청와대에서 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정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달성해야 될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요. 대통령의 머릿속에 큰 부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국정 어젠다의 순위를 정하는 것 더불어서 야당과의 협치가 정말로 또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120석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과 어떻게 협력해 나가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법안도 제대로 만들고 또 국민들께 앞으로 이런 추경 예산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상들을 머릿속에 담고 아마 참모들과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역시 인사 문제입니다. 예. 지금도 예. 이야기를 하자면 뭐 설명을 잘 하셨지만 제일 당장 해야 될 게 이제 인사 문제고요. 인사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큰 포스트의 인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예. 뭐 이게 인준에서 부결되는 일이 없는 한 총리라든가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이런 정도보다 경제부총리, 외교장관 후보자 이러한 중요한 포스트들은 많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후속으로 이제 총리가 임명이 될 경우에 후속의 장차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선하는 작업과 함께 청와대에 지금 인선을 못한 일자리라든가 경제수석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외교안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당장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이런 것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6월 하순에서 6월 중순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우리 주변 강국들과의 정상 외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필요한 게
또 국회에서는 일자리 만들기 위한 추경 예산을 통과를 해야 된다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 하면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지시로 업무 지시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대로 개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바로 그렇게 하려면 현재 이 여당이 12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과반 의석이 150석이 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요즘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어떤 데 180석이 필요해야 뭐가 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야당과의 협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5년간의 좀 인수위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5년간의 큰 틀의 국정 운영 로드맵 이런 것들을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그거를 마무리하고 7월 초에 대통령한테 보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월 초까지는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구상을 하면서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마련하는 이런 것까지 해서 진짜 인수위 없이 인수위가 보통 과거에 대통령 당선되면 한 2~5달간의 인수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없기 때문에 뭐 며칠 그저 하루 이제 휴가를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진짜 숨가쁘게 뛰어야 그리고 광폭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대통령이 되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도식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 듣도록 하겠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 이런 오늘에 또 공교롭게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셈이잖아요. 예, 지난 3월에 구속된 이후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초췌해 보였고요. 또 올림머리 사실은 그대로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올림머리를 사실은 플라스틱 핀으로 해서 사실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고 눈길이라든가 또는 표정은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과거에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초췌해진 모습이라든가 또 뭔가 허공을 응시하는 듯한 그런 표정에서는 사실 허탈한 감정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건 상당히 착잡하고 안타까움. 사실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서 저렇게 피고인으로 몰락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더 국민을 섬기는 국정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착잡함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부인을 했습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명백한 증거가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이미 다가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재판 과정에서 이것들이 증거로 확인이 돼야 되지만 사실상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모습은 결국 또 다른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착잡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연민의정과 더불어서 또다시 함께 있는 그런 분노의 감정들을 느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능하면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도 법에 대해서 사실은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국민들을 편가르고 이념에 의해서 편가르고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내쫓고 탄압했던 그런 일상들 그리고 정말 수많은 원원들 수백 명의 원원들이 정말 저 세상으로 간 세월호 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참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사랑받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느끼면서요. 오늘 모습은 상당히 착잡하게 봤습니다. 전 세계 아마 외신들도 다 주목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법정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모습은 안타까움, 연민, 또 분노,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김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출석 모습. 일단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합쳐서 이야기하면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첫 재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늘 추도식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늘 본인의 동지이자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아마 그런 오늘 좀 다시 희망의 그런 날이었겠지만 어쨌든 한국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를 한 날에 보는 것 같아서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착잡한 마음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까 표정인을 보면니까 일단 또 얼굴을 보면은 당초에 오늘 예상은 거기 가니까 이제 머리핀이 없기 때문에 올림머리를 하지 않고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오늘 일단 약식 올림머리로 여기 그 구치소에서 파는 거라 그러는데 그 플라스틱으로 된 큰 집게핀으로 이렇게 해서 약식 올림머리를 하고 온 그걸 보면서 그다음에 옷도 이제 이렇게 감청색 이렇게 자켓을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가급적 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것 같았고 표정은 보면은 굉장히 일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써 노력을 하는 것 같았지만 굉장히 착잡하고 아까 말한 헛달한 그러한 그 기분이 드는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얼굴을 보면 체중이 좀 줄었는지 좀 얼굴이 약간 좀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좀 수척해진 모습이 예. 볼 같은데 보면은 그러면 수척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또 약간 부은 듯한 그런 얼굴 그런 모습인데 예. 예전 같은 대통령 현직일 때의 얼굴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떻든 그렇지만 어떻든 저걸 통해서 본인도 뿐만 아니라 우리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이 대통령이 주어진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권력을 대면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 5년의 임기를 주면은 5년 임기 동안 진짜 치열하게 다 누구나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만은 예. 5년 동안 진짜 치열하게 국민으로 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위한 이런 국정 운영을 치열하게 그리고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예. 교훈을 느끼게 하는 자리인데 오늘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은 오늘 혐의를 전면 했죠. 전면 예, 부인하고 그렇죠. 그랬던. 근데 앞으로 재판 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또 이 잘못은 또 인정하고 또 부인할 건 부인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오히려 국민들과 어떤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어쨌든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는 이런 재판인데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의사를 물어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 모두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명백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말을 할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국민참여재판 받지 않겠다라고 말한 뒤에 다시 앉았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강력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한 건데요.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에 도입됐습니다. 사법 절차에 대해서 유전무죄, 유검무죄, 권력과 돈 있는 사람에게만 사법제도가 이렇게 편파적이다 이런 비판을 일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법적 절차의 투명성, 민주적인 절차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그런 제도로서 2008년에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 있고 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를 거부한 것은 결국 현재 국민 여론이 거의 70에서 80% 이상의 국민들이 이런 법의 단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을 요구하는 것은 10%에서 20% 사이대의 그런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다시 예. 말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에는 현재 국민들의 분노와 여론의 이런 여러 가지 질타가 너무나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하더라도 전혀 실익을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참여한 국민들, 이 참여하는 그 배심원들에 의해서 낱낱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질타를 당할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도 큰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는 만일의 경우 정말로 떳떳하다면 정말 국민참여재판 받아서 해보고 싶은 마음도 많은 국민들이 그런 사법의 대상에 단죄의 대상이 된 분들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국민들에게 사실은 지금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실제 국민들의 그런 참여재판을 통해서는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솔직하게 본인이 저지른 공과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기에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결정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본인이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예. 사실 국민들께 참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법에서 조금이라도 관용의 그런 선처를 할 수 있을 텐데 예.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앞으로의 길도 험난해 보입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거부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김 부장께서는 국민 참여 재판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국민 참여 재판은 그러니까 아까도 법조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일반인들에게도 국민 참여 재판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할 때 국민 참여 재판이 단순한 법의 논리뿐만 아니라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건 법의 논리도 아니라 국민의 정서가 반영되기 때문에 예. 많은 여기 형사적인 재판에 임하는 사람들이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꼭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나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 게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굉장한 질책과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스러운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알다시피 그 탄핵에 대한 찬성하는 여론이 80% 전후였고 그 다음에 대통령 구속에 관한 찬성 여론이 75% 전후였기 때문에 예. 어떻든 우군이 적다고 국민참여 재판을 할 경우에 뭔가 이 억울한 본인은 이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우군이 많을 경우는 택할 수도 있겠지만 수치상으로도 실제로 불리한 굉장히 여론의 비판이 굉장히 높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보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부인하는 그런 전략을 편 게 아닌가. 그리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언론 지난해 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에 언론들이 아주 비판적인 이런 기사의 보도가 많았고 예.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국민 여론들이 또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 참여 재판보다는 그야말로 법의 논리에 의해서만 재판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는 내가 직접 돈을 받지는 않지 않았느냐. 예. 이 주장으로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검찰에서는 최순실과 공모해가지고 사실상 재단을 통해서 사사로운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적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예. 이렇게 이제 검찰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판사가 재판부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거로 보입니다. 네. 이제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저희가 앞선 리포트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앞으로 이제 법정에 동시에 출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자주 마주치게 될 텐데요. 좀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오늘 서로를 보지 않고 예. 앞만 응시하면서 서로를 그렇죠. 외면하는 모습을 예.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애증이 교차할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나랑 보면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의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를 좀 다듬는 재주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선택한 것인데 하면서 사실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자신을 돌봐주는 과거 같으면은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지금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구속까지 됐다. 그 아마 분노의 심정이 클 겁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얼굴에 노출은 시키지 않고 있지만은 아마 그런 큰 분노가 있을 거고요. 역시 최순실 씨는 미안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의 표현에 따른다면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런 상황에 왔으니 얼마나 사실은 두렵고 또 미안한 감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건 인간의 감정이 당연할 거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법률 관계로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계속 마주치게 되고 예. 같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또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부분도 있고요.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증언, 그런 발언들이 이제 오가다 보면 서로의 사실은 감정선을 건드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변호인에 의해서 반박하는 상황도 이루어지고 할 텐데요. 예. 결국은 서로 간에 애증이 오가는 그런 관계, 그런 사실은 좀 불편한 모습들이 앞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오늘은 첫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의 이 모습들을 보지 않으면서도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런 상황이 계속되지만 이제 얼굴 표정이 부딪히게 될 경우도 있을 거고요. 예. 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에서 부딪힐 경우에는 또 다른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다. 과거와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고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떤 의미에서는 측은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분노의 감정들이 예. 일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 보시면서 많이 착잡할 겁니다. 예. 1심 선고가 이제 그 원칙적으로 10월쯤에 내려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죠. 근데 그 모든 혐의를 박 전 대통령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 변호인단 유무죄 다툼이 좀 수개월 동안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혐의를 오늘도 보면은 전면 부인하는 이런 입장인데 검찰에서는 오늘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공모해가지고 예. 소위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소위 592억 총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 준 뇌물이 이제 받은 게 592억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재단 출연금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적법 절차를 무시해서 이렇게 했고 받았고 그 다음에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사실상 주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재벌과의 유착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문서 중요한 기밀을 유출하는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최순실한테 유출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죄들이 있다라고 해서 18가지 혐의를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전적으로 그거를 무시하는 전면 부인하는 그래서
그 전문 부인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묻자 재판부에서 묻자 네라고 예.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변호인 입장과 똑같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지금 18가지 혐의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할 것이고 변호인은 계속 부인할 것인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소위 뇌물을 이제 가장 중요한 혐의 중에 하나인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나는 내가 직접 받은 거 없지 않느냐,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이 없지 않느냐 이제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그 재단을 최순실 씨한테 사실상 맡긴 거 아닙니까? 예.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걸 공정하게 재단을 운영하려면 최순실 씨한테 맡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재판부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예. 일단 그 사이에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예. 변호인과. 지금 저희가 이제 박 전 대통령 첫 재판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시각에도 이제 추도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영상이 상영되고 있는 중인데 자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을 일단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추도식의 순서가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순서가 모두 끝난 뒤에는 또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예. 권양숙 여사와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역시 권양숙 여사 얼마나 마음 고통이 심하셨겠습니까? 예. 지난 세월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그 이후에 사실은 소위 말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따르던 그런 정치 진영이 패족이라고 해서 사실 정치 전면에서 물러났었고 그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정치적 부활을 했다. 다시 말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던 여러 가지 정치적 이념이라든가 철학이 다시 현실화되고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아마 상당한 많은 감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정치 진영인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당 여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가치들을 계속 추구해야 되고요. 예. 특히 뭐 사람 사는 세상이라든가 또는 깨어있는 시민의 가치를 위해서는 결국 시민이 적극적으로 우리 정치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권력만이 중심이 아니고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네. 측면이 법률이라든가 또는 국가 운영 방식 여러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이제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사회 양극화라든가 격차 있는 사회를 개선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 꿈꿨던 사회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여당과 또 국민의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정당이 이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 텐데 권성동 여사는 아마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 간에 예. 덕담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행사가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들 감회가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권양숙 여사가 추도식 전에는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일단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제 일단 고맙다 이렇게 해서 항상 그동안의 추도식을 항상 참석해줘서 데다가 이번에 또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오늘 좋은 날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예. 이런 뜻을 밝힐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앞으로 잘해주기를 오늘 김경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예. 전 의원이 지금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라고 누가 언론에서 물었을 때 예. 아마 이제 아무 말 없이 어깨를 토닥토닥 거렸을 거라고 했는데 바로 그 말은 뭐냐 하면 토닥토닥 거린 거는 그동안 참 수고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해달라 이런 당부인데 예. 바로 이제 권양숙 여사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종을 대신해서 그동안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 국정 운영을 잘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을 더욱 확실하게 이루어달라.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리가 됐을 거로 보입니다. 예. 예. 오늘 이제 추도식이 8주기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해가 지나도 계속해서 이런 추도식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런 정신을 기리는 것은 사실상 제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치를 계속 계승하고 또 고인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는 것은 뭐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뭐 서양도 마찬가지고 인간 사회에서는 당연한 정리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자리에서 그동안 추구해왔던 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개인의 기본권과 또 사회 곳곳에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고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의 사회를 꿈꿔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아마 지지자들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건데요. 오늘 자리에서 기본적으로는 다시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된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 친노 진영,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랐던 여러 정치 세력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사회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 예. 특히 양극화를 해소하고 남북관계 단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복원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도 많이 고민할 거고요. 특히 예. 경제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유능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행복한 경제 상황을 만들어드리는 것. 예. 특히 요즘 뭐 청년 실업의 고령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고령화 사회라든가 정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감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룰 부분들을 보고하고 또 나중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는지를 또 다시 또 고민하고 답을 찾는 과정들이 우리 정치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매년 아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뭐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을 떠나서 우리 국민이 그동안 이뤘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업적과 현안들 공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또 짚을 부분은 짚어보고요. 이것은 어느 진영, 과거에 우리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모든 부분을 다 망라해서 함께 예. 온 국민이 나서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거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오늘 8주기 추도식은 국가 행사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 행사는 아니고 그 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국가의 공식 기념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이 아니면 총리 그리고 여야 대표들이 공식으로 참가하는 행사고 예. 오늘 이 행사는 노무현 재단이라든가 노무현을 추모하려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하는 행사이고 대통령이 예. 참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기여한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또 추도식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거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은 매년 지속되면서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국가 공식 기념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매년 올 수 있을지 또 매년 오지 못하고 중간중간 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은 앞으로 계속 계속 개정되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어가는 그런 행사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시민의 추도사 낭독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집을 안내해주던 해설 자원봉사자의 이런 시민 추도사 낭독이었는데요. 다시 돌아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추도식에 대통령이 돼서 참석을 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정말 오늘 감회가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을 같이 했고 자신을 정치의 길로 이끌었고 정치적 동지이지만 정치적 선배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평생을 같이 한 사실은 인권 변호사로서 같이 변호사 시절에 활동을 했었고 이후에 친구였던 그러면서도 사실은 나이도 더 많았지만 친구로서 지내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들고 그 뒤를 사실은 뒷받침하고 마지못해 정치에 길을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친구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신은 정치하지 마시오 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런 비극적 상황을 이기고 결국은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어서 오늘 마침내 대통령까지 됐고요. 예. 그런 자리에 정치적 복권을 했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면은 정말로 남다를 겁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그동안의 뭐 트레이드 마크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이런 가치를 얘기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지난 TV 토론이라든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도 상식과 원칙에 의해서 원칙이라는 정의로운 나라 상식과 또 여러 가지 협력과 화해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포력을 그런 소회를 피력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면 정말로 남다를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국정 어젠다 순위도 제대로 잡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국민을 평가로 놓았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것들 그리고 좋은 인재를 등용하고 그동안에 또 지역 차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부 지역은 아예 인재들을 다
이 고위 공직자에서 배제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과거 초대 이승만 정권 이래로 정말 이렇게 지역 차별이 심한 정부는 처음이었다고 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이제는 각 지역에 영남이고 충청이고 호남이고 어느 지역 상관없이 뛰어나고 유능하고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재는 적극적으로 발탁하면서 지역과 이념 이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가치를 이어가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무거운 이 어깨 속에 이제 걸려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감에도 남다를 것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많은 지지자들이나 또는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자리에 참석해서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역시 대통령이 5년 동안 잘 실천하고 또 그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이어지도록 대통령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추도시가 이제 낭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 추도사가 있었고요. 이어서 이제 나비 날리기 행사도 이어지겠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도 역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 화면이 나오는 대로 또 현장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 8주기 추도식 그 의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오늘 8주기 추도식의 의의는 뭐냐면 지금까지 2009년에 돌아가신 뒤에 서거한 뒤에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를 그동안은 이명박 정부 때 서거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오면서 계속 추도식이 이어져 왔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안타까운 서거를 슬퍼하고 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꿈을 생각하는 그런 자리였다면 오늘은 정권 교체를 해서 처음으로 열리는 데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 하나 동지이자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바로 그런 점에서 당선을 보고하는 그런 의미라는 점과 그리고 앞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러한 꿈을 좋은 국정 운영을 통해서 실현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걸 다짐하는 자리라는 데서 오늘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 했던 경험으로서 볼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걸어가면서 나무 아주 오래된 나무를 보면서 나무 밑에 보면은 조그마한 싹이 자라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런 거를 나무를 큰 나무를 이어서 작은 싹이 다시 그거를 이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걸 제가 측근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하면 5년 동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5년 기간에 바로 노무현의 꿈을 다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후계자가 어떤 누구든 간에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었을 수도 있고 안희정 지사였을 수도 있고 누가 노무현 대통령을 잇는 후계자가 그게 이해찬 전 총리일 수도 있고 이런 후계자가 나와서 자기의 꿈을 이어주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런 거를 바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썼던 동지, 같은 부산의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있던 두 사람의 변호사가 연속으로 소위 그걸 줄여서 이제 노변, 문변이라 그러는데 노변에 이어서 문재인 변호사가 대통령 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 뜻을 또 승계해서 이어가기에도 그리고 또 그걸 한 단계 발전시키는 걸 하는 에도 굉장히 적합한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추모시 운명 낭독이었고요. 이제 시민 추도사가 낭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추도식이 후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말씀이 있을 예정이고 또 유족의 인사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까지 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5.18 기념식 이후 이제 닷새 만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창을 하는 셈인데 여기는 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마음이 정말 착잡하고 그립고 그러면서 사실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눈물은 흘리지 않겠지만 마음속에서는 참 그런 보고 싶음, 그리움, 그런 눈물 같은 게 저는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갖고 있는 그 의미, 사실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쿠데타 이후에 군부 정권에 의해서 국민들이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시절에 사실 인물을 위한 행정국이 이게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정말 남다랐습니다. 아마 그 시절에 아스팔트 바닥에서 아마 사진들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정말 노동자들을 위해서 아스팔트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그 노래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함께 불렀던 노래일 거고요. 그 노래를 지금 사실은 그동안 재창을 금지당해왔습니다. 정부에 의해서 합창을 하거나 또는 뭐 갑자기 방화 타령이 들어와서 노래를 뭐 대체하는 그런 방식이 되고요. 그런 왜곡된 시절을 지내고 이제는 국민들이 불렀던 민주주의를 염원한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거기다가 오늘 모이는 시민들이 현장에서만 한 3만 명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3만 명의 시민과 대통령까지 어울려서 부르는 그 소리가 아마 엄청나게 큰 그렇죠. 아마 곳곳을 봉화마을 전체를 울릴 거고 그 소리가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질 텐데요. 그런 이무리한 행진곡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복원시키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 될 거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 국민이 함께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고 정말 온 어려운 사람이 더 존중받고 함께 모두가 어깨를 걸고 나가는 그런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꿈들을 아마 노래를 부르면서 가슴 벅차게 또 나눌 거고요. 특히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과 함께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소탈하고 소박한 행보, 그 속에서 탈권위적인 행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불려지는 니무리한 행진곡 재창은 정말로 어떤 그 역사적 장면의 노래보다도 더 감동적인 아마 순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저도 한마디 이야기하자면 두 사람은 원래 이제 그 과거부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희대 재학 중에 고시 공부를 하는 중에도 굉장히 민주화 운동에 예. 참여를 해서 구속됐던 경험이 있고 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대학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나중에 변호사로 만나서 87년 소위 6월 시민항쟁 때 두 사람이 그 당시에 국민운동본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전국 각지에서 이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예. 이런 변호사들이라든가 이런 시민사회단체라든가 학생운동, 노동운동 이런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정당, 양김씨를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을 드러낸 정당, 그리고 종교계, 그리고 이제 변호사 등 비슷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생운동, 노동운동 이런 게 다 모여서 당시 6월 민주항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일반 소위 말해서 직장에 다니는 넥타이를 맨 넥타이 부대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예. 상당히 또 더욱더 확산되는 이런 양상을 띄었는데 예. 그 당시에 어떤 80년대 초중반에 그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또 같은 또 변호사 사무실 개설해서 두 사람은 민주화 운동하는 과정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아마 자주 불렀던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당시에 뭐 잘 알다시피 운동권에서 가장 많이 부르던 노래가 지난번에 님을 위한 행진곡하고 또 한편으로 지난번에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불렸던 상록시 있지 않습니까? 예.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불렀었는데 예. 그런 것들을 가장 자주 불렀던 노래 중이고 그리고 가장 일반 대중들이 또 따라 부르기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노래인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저 노래를 통해서 다시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것처럼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나비 날리기를 이제 준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나비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1,004마리라고 합니다. 저 나비. 어떤 의미일까요? 천사네요. 예. 정말 천사가 돼서 대한민국을 정말 품어주고 또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한편 예. 온 국민들에게 천사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겠다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재단의 그런 각오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오늘 문재인 대통령 어깨는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실은 굉장히 엄혹합니다. 외교안보 사안, 우리 주변의 열강들의 그런 굉장히 거친 모습도 있고요. 또 민생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도 있고 또 사실은 원내 6당 체제에서 예. 집권 여당이 120석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나비를 날리는 모습은 지금은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엄혹한 현실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에 혼란스러웠던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연대하고 야당과 함께 힘을 합치면서 나가야 되는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마 신발끈을 추스리고 적극적으로 내사 국정을 챙기고 하면서 나라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 가야만
나중에 정말 임기를 마치고도 예. 노무현 대통령의 네. 영전에 정말 좋은 보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는 이제 나비가 날아간 모습을 방금 전에 이제 볼 수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눈물을 아무래도 감동의 눈물이겠죠. 눈물을 이제 흘리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게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상의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저런 화면이 비춰졌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울음 그리고 이어서 노무현의 친구로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이 이어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하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추도사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함께 들어봤는데 한 말씀씩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굉장히 결연한 각오로 예. 문재인 대통령 네. 추도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고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들이 이상은 높았지만 실패했다, 좌절했다. 그러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던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이 살아 숨쉬는 그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길에 온 국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전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앞으로 국정을 정말로 협치와 소통, 탈권위의 방식으로 이끌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각오와 결의가 담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그런 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도 읽힙니다. 예, 김 부장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추도사의 핵심 내용은 그거네요. 보니까 이제 그 꿈이 다시 시작됐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완의 꿈을 실현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뭐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나열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예. 이 미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가자. 이런 뜻을 밝혔는데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오늘 참석한 게 제가 아까도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5.18 기념식은 국가 행사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는 국가에서 정식으로 하는 공식 추도식은 아니기 때문에 예.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 그래서 예. 오늘은 소위 대통령뿐만 아니라 동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지와 친구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참석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오늘 마무리하고 대통령의 이런 뜻을 이어가겠다, 미완의 꿈을 이어가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여기까지다. 알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